네, 매일 디지털 시장의 분위기와 이슈 읽어보는 시간이죠. 코인이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혜연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비트코인 분위기부터 봐주세요. 네, 원화 기준으로 지금 현재 1억 3천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는 9만 달러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루 전과 비교해 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2.6%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작습니다. 1.4% 정도 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 영향인데요. 환율이 오늘 아침에만 해도 뭐 굉장히 높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한 28원까지 떨어졌다가 맞아요. 지금 일부 회복을 해서 1,43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환율 영향을 좀 받아서 갭이 좀 벌어져 있네요. 네. 이더리움도 같은가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비트코인도 그랬습니다만은 조금 전인 뭐 7시, 8시까지만 해도 달러 기준으로는 올랐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떨어져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달러 기준으로 3,000달러를 회복하면서 4.3% 가까이 상승한 상태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3.1%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틀 연속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2,800달러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가 지금 3,000달러 넘게 오른 것으로 보아 한 8% 넘게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1월 중순에는 3,370, 80선을 넘나들다가 지난주 초에 급락을 했었죠. 유럽 관세 위협, 뭐 그린란드 사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게 마틴 루터 킹데이 연휴가 있었는데 그 휴장으로 코인들이 이 리스크오프 자산으로 역할을 하면서 좀 거시경제적 요인을 받았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그런 체크해야 할 이벤트들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좀 회복을 한 것 같네요. 그런 면도 있죠. 네, 오늘 그래도 또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미국에서 최근에 코인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코인 결제 좀 낯설죠. 네. 네, 근데 좀 중요한 자료들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 코인으로 그냥 좀 물건을 사는 그런 결제를 말하는 건데요. 페이팔하고 미국의 전국 암호화폐 협회 NCA라고 하는데 미국의 가맹점들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가맹점 39%가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한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요. 고객으로부터 암호화폐 결제 문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 하는 건 당연히 더 높았겠죠. 88%에 이르렀다고 와, 합니다. 네. 굉장히 많죠. 향후 5년 내에 이 가맹점들이 생각하기에 암호화폐 결제가 보편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뭐 90%에 이르렀고요. 카드 결제처럼 쉬우면 수용하겠다라는 답변도 90% 수준이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고 Z세대가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도 뭐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세대시죠? 예, 묻지 않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이 MZ 세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계가 단연 선두였습니다. 가맹점의 뭐 39%도 놀라운데 이게 암호화폐로 결제되나요라고 물어본 분이 10분 중에 9분이었다는 것도 그렇죠. 굉장하네요. 또 어떤 자료가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몇 가지 자료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인데요. 메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메쉬라는 곳이 어제 7,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한 100억 정도를 유치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에 오르면서 1조 원이죠.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누적 투자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은 벤처 캐피털을 보면 드래곤플라이나 패러다임, 코인베이스 벤처스, SBI 인베스트먼트 이거 아주 주요 VC들이 모두 열거돼 있고 투자금 일부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메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면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 가게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법정 화폐로 바로 정산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가 9억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네. 국내 사정보다는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발표된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네, 미국의 상위 25대 은행 가운데 60%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거나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탁이나 뭐 거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그렇게 조치를 취한 은행들의 이름을 보면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네. 대형 은행들인데 이런 은행들이 비트코인 거래, 수탁, 중개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은행들은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분위기였죠. 투기 자산이다 이런 네. 우리도 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또 규제 환경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고객들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산업에 진출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던 그런 독자적인 사업을 가지고 또 여기 암호화폐 접목을 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사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많이 뛰어들 법도 한데 전통 은행권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통 은행권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소식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의 암호화폐 결제 수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사겠다 이런 수요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이런 구조를 뒷받침하려는 인프라, 메쉬 같은 결제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규모 자본이 여기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이 전통 금융권도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더 제도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언제쯤 보일까 싶기는 하거든요. 오늘 관련해서 또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뭐 법안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하나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의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2단계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법안 명칭도 정해졌습니다. 오늘 저 앵커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코인이라고 했다가 암호화폐라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만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과 이 감독 권한이었는데요.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 원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안에는 5억 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이 저변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존 법안의 이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을 준용하는 그런 식의 구조를 띠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 협의회를 신설하고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협의회에 한국은행 부총재, 재경부 차관, 과기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의 안, 지금 아직 그 완성된 그 법안은 아닌 상황인데요. 네. 또 이 은행이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는 컨소시엄이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권을 가진다든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그런 민감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 전에 또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나온 만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들어볼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혜연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